시호님, 이 물건이 또 나왔습니다. 개새끼네 진짜. 아니 진짜 이 물건 왜 또 내보내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물건은 진짜 관심 꺼야 돼. 아니, 관심을 끄시면 안 되고, 이 물건은 절대 입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갖고 입찰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건은 우리가 보증금 뜯긴 거야. 그렇죠. 근데 또 뜯으려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절대로 입찰하면 안 되고, 왜 입찰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어떤 물건인지 오늘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매 물건이고요. 2021-08-069-001 물건입니다. 2021년 물건이다 보니까 이미 뭐 2년 전부터 지금 사건이 시작된 거죠. 그렇지.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 검호동 1108번지이고요. 용도는 전입니다. 농지이고 면적이 한 15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자, 감정가가 1억 600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40%까지 떨어져서 4천만 원 정도까지 유찰이 된 그런 물건입니다. 자, 지금 현재 5월 18일부터 4,2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유찰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휴일이 있으니까 한 번 유찰이 되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유찰이 돼서 3,700, 3,100, 또 6월 말까지 가면 2,600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감정가가 1억 정도인데 2,600까지 정도 떨어지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1억에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2천만 원을 온수란히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 이 물건이 제대로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가 1억인데 2천?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또 낚일 거야. 그렇게 되면. 네.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정보를 보면 여기 전입 세대가 있습니다. 최모 씨가 지금 전입돼 있고 2008년에 지금 전입을 했어요. 지금 15년 정도 여기에서 살고 계신 거죠. 농지에 전입을 해놨다는 거지. 네, 농지인데 전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임 기간은 이제 시청이 될 것이고, 이게 시흥이니까. 그리고 군저당권이 하나 있고 계속 시흥시에서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입찰 이력 정보를 보면 2021년 9월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억 600에 시작을 해서 거의 반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입찰을 안 했거든요. 아무도 입찰이 없으면 이제 그 시행 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 100%부터 다시 시작을 할지, 아니면 50%에서 더 밑으로 떨어뜨릴지를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억 600으로 다시 시작을 했고, 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5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또 100%를 시작한 거예요. 누구 하나 걸려라 이거죠. 네. 근데 여기서 누가 하나 걸렸어요. 8,500에 낙찰이 된 겁니다. 하지만 미납을 한 거죠. 네, 미납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진행이 됐어요. 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유찰이 돼서 또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또 한 번 최저가쯤에서 누군가 한 분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보증금을 뜯긴 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이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50% 아래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700 정도고, 아마 유찰은 더 될 것 같고요. 1억에서 감정가가 2천만 원 정도 되면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덤빌 텐데, 그 가격에도 입찰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 물건을 입찰하지 말라고 하냐,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땅의 위치를 보면 여기에 있는 땅인데요. 입지가 무척 좋아요. 여기 시흥 검호 공공주택 지구로 해서 이쪽이 전체가 다 지금 개발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지 인근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개발에 대한 심리가 아주 가득 찬 그런 땅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1108 전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전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전입되어 있는 그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도로명 주소도 나와 있죠. 이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전입이 되어 있는 건데,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여기 보시면 양떼 기도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안에 기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 전기는 들어와? 제가 여기에 계신 분을 만나봤거든요. 한겨울에 갔었는데 입김이 나올 정도로 난방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기도를 하는지는 의문일 정도로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생존 체험이지, 생존 체험. 네. 저런 식으로 버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진짜 해보질 못해. 네. 내가 이제까지 명도 불능을 한 번 정도 당해봤는데, 저렇게 죽자고 달려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네.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해결을 못하고 공매로 떠넘긴다?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사안 자체가 불합리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이 안 되는 거고. 이곳에 이제 갔더니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돈을 내서 이렇게 기도원을 차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이겠죠. 교회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교회는 아니고 약간 그 뭐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원래는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셨대요. 목사님 계셨는데 여기에서 돌아가셨대요. 진짜. 예,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의 유골이 여기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네. 불사하고 여기를 버틴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거를 개인이 어떻게 하냐고. 네. 아니 하느님이 여기에 계속 있으라고 했다는데 무슨 더 이상 할 말을 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 시청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든 뭘 하든 어찌됐건 낙찰자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공매로 내보낸다면 뭐라고 못 하겠는데,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안 되고 또 낙찰자가 생기면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또 뜯으려고 할 것이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런 것을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진짜 행정편의주의라는 생각이 든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자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등기를 보시면 지금 시흥시에서 이렇게 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압류 날짜를 보면 이렇게 여기 1년, 그 다음에 1년 반 정도 지났고 또 1년 반 정도 지나고 이런 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농지에 불법으로 지금 전용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흥시에서는 이 소유자에게 농지를 농지로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매긴 거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 토지주가 안 내니까 여기에 이제 이행강제금으로 압류를 해서 지금 8번 정도 이렇게 압류가 된 상태에서 이 압류를 가지고 이제 공매로 넘겨버린 거죠. 그런데 네. 저 압류는 자기네가 풀어준다고 한다고 치자고. 네. 근데 낙찰자가 무슨 수로 푸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낙찰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기에 있는 컨테이너를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저거를 치우지 않으면 낙찰자에게도 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땅은 농지가 아닌 형태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건가요? 시흥시에서? 이건 개미지옥이지. 네. 그렇게 되면 낙찰자가 나와서 잔금을 치를 수도 없고 낙찰자가 저 땅을 쓰지도 않는데 왜 이행강제금을 떠안아서 내냐고. 그렇죠.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컨테이너 치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지금 위성지도의 이 컨테이너 크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36짜리 컨테이너가 아니에요. 6ton짜리 컨테이너가 아니고 지금 155제곱미터니까 얘만 지금 45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컨테이너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얘를 뭐 지게차로 뜬다거나 아니면 크레인으로 뜬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는 저거를 시흥시청에서 나서야 되는 거지. 그렇죠. 낙찰자가 무슨 수로 저거를 뜨냐고. 그렇죠. 게다가 저렇게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분을 어떤 식으로 명도를 하냐고, 자기가 여기서 그냥 죽어나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어떤 식으로 명도를 하냐 이거죠. 근데 이제 죽어나간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저 사람도 분명히 개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적절한 보상을 나는 받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거라고. 네, 맞아요. 근데 저 상황에서 누가 보상을 해주냐? 그렇죠.
그분을 만나봤을 때 그분이 자기는 여기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에 대한 그런 보상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이렇게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것을 무슨 근거로 종교시설이라고 인정을 할 것이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저 시설이 어떤 허가를 받고 그렇게 만든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냥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도 보상금을 받겠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 인근이 다 개발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아니면 개발될 때까지 자기는 버티겠다 이거죠. 정말 미치겠다. 네. 근데 이런 물건을 공매로 내놓고 낙찰자를 기다린다라는 게 나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그 시흥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이걸 물건을 계속 이렇게 공매를 진행시킨다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낙찰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어떻게 이런 국가에서, 국가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릴 수 있죠?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개인 간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지자체가 스리슬쩍 해가지고 떠넘긴 그런 물건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물건 자체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개미지옥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2천만 원? 그래, 감정가 1억인데 2천만 원? 얼마나 싸게 산 거야.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내가 만약에 볼 때 저분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더라도 저 물건 나는 쉽게 치워질 거라고 보지 않아.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명도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집행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쉽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시간하고 비용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시간과 비용을 들일 만큼의 이 땅에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다면 하시는 거고. 내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법적인 것으로 강제집행을 한다. 그게 성공 확률이 과연 있냐 없냐를 또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 확률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어떤 해결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나는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다고 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감하게 이제 보증금을 좀 포기했죠.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이 물건을 또 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누가 결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 욕 한번 해보고 싶어. 한번 하세요. 됐어. 욕도 아까워 진짜. 이거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그냥 낚시야, 낚시. 그러니까 그 낚시를 왜 이 국가기관에서, 지자체에서 하냐 이거죠. 이러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결정은 내가 하지 않았다.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했다. 딱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겠지. 뭐 어찌됐건 이 물건은 절대로 입찰하시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쏟으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행여라도 호기심에 그럼 내가 한번 1,000만 원 정도 떨어지면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보시는 거는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그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는데 이 물건만큼은 낸 놈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